자, 준비하세요. 자, 롯데지주는 33,400원 목표가 달성했네요. 롯데지주는 현재 호가 부근부터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롯데지주 목표가 부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저희 2차 매수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원칙대로 계획대로 목표가 찍은 상황에서 보유 비중 절반은 정리하고 잔량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월 11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도 지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명절이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의 예탁 잔고가 하루 만에 10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급감. 예탁 잔고가 원래 109조 원이었는데 그게 98조로 하루 만에 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 수급 강도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제 생각에 이번 주에 조금 우리가 무게를 두고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의 유동성이 약해진다고 본다면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최근 묻지마 매수의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개인 투자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에요. 다만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주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성적인 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스닥 3000을 위해서는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비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가 급등락이 심해서 작전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실적을 토대로 움직이는 업종은 아닙니다. 근데 코스닥 3000의 기초 체력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가 과연 대장 섹터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증시를 봐도 바이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증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지셔닝의 변화는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떨어져야 한다기보다는 다른 업종들이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좀 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어제 이런 거 보면은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대체거래소에서 49,400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주요 주주 3명이 1월달에 스톡옵션 같은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개념으로 저가의 주식을 매입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3명 다 한 번에 팔았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기술 수출을 성공한 기업의 임상이 좀 호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거니까. 근데 시장의 신뢰는 좀 많이 떨어지는 움직임이 아닌가.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코스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종목인데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하락장이 올 차례이다. 자, 근데 저희도 사실 지난 2주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자, 저희는 그 어떠한 때보다 지금 현금이 풍부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건 폭락이 나오건 그 무엇이 나와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땡큐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장의 조정을 기다렸으면서 왜 이제 담을 준비를 하냐고. 저희도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올라서 광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근데 그 광기에 지금은 크랙이 발생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공략하고 이 부분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증시가 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눌리면 저희도 좋아요. 계속해서 차츰차츰 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 레인지부터는 저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저희는 분명히 준비된 종목과 준비된 매매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철저히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원칙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시나리오에 들어왔다면 저희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왔던 공식은 단순하잖아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저희는 작년에 그렇게 돈을 벌어왔듯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시장 빠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근데 종목을 진입해?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시장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현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종목을 지금 진입하는 이유는 한 3가지 관점이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시장이 꺾여도 버틸 수 있는 혹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바라보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조용한 매집 종목이라고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코스피 5000 시대에 무엇보다 실적으로 증명 중인 종목이다. 이 종목에 대한 저희의 방향성과 전략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예고드린 대로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잠시 흔들렸기에 들어갔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원하는 종목이었고 애초에 확인하고자 했던 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을 했다, 진입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지주는 33,200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33,400원이고요. 강한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해당 자리 위에서 그 언저리에서 절반은 매도하고 시작을 할 거니까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절반 물량만 매도를 걸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목표가에. 자, 2월 1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롯데지주는 33,400원 목표가 달성했네요. 롯데지주는 현재 호가 부근부터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롯데지주 목표가 부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저희 2차 매수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원칙대로 계획대로 목표가 찍은 상황에서 보유 비중 절반은 정리하고 잔량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지주는 참 제가 욕을 많이 먹었던 종목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날 저희가 매수하고 얼마 안 있다가 꽤나 강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하락 이유가 롯데그룹에 대한 찌라시라고 하죠, 흔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손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건 하락 근거로서 반영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계획대로 고지드렸던 2차 매수가 아래에서 2차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관점인 배당과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량 지속 홀딩한다. 오히려 비중을 키울 기회이다. 그 말씀만을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비중을 키우고 신규 회원분들께도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로써 목표가를 지금 돌파하면서 보유 비중의 절반만 매도를 시킨 겁니다. 잔량은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 근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매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종목이 급락이 나오니까, 악재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악재 혹은 손절가나 내가 생각한 차트상 저점을 이탈했기에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종목을 진입한 관점은 차트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매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이 기업의 PBR이나 이제 가치를 좀 판단해 본다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너무나 저평가인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거고, 아마 급락 나온 날 저 오후에 방송도 켰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계속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근거가 분명했었고 예상치 못한 하락은 맞았지만 그게 하락의 이유로서 작용하는 게 말이 안 됐다고 바라봤고 기회로 활용했고 오늘 그 기회의 결실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롯데지주를 1차 매수한 게 11월 1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개월 정도를 버텨서 10%?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가 기회비용을 언급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없이 증시의 상승을 초과하는 수익을 먹으려고 하면 결국 가장 잘 가는 거에 몰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주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도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 하락 대비 충격이 최소화돼야 되고 시장이 올라갈 때 그 흐름을 조금씩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포트를 볼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에 몰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본다고 하면 답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기회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몰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끝을 가보면은. 그렇기에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분명하게 포트에 실려 있고 중장기적으로 혹은 우리의 포트의 기술주들 위주로 있으면 그의 반대급부의 성격도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진행이 돼야 하는 걸 거고요. 근데 이쪽이 함께 수급이 다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정책주로 몰릴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계좌는 타격이 덜 해야 하니까 정책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지갑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만 있는 게 그게 절대 좋은 지갑은 아니잖아요. 동전도 있어야 할 거고 수표도 있으면 좋을 거고 카드, 지폐 등등 다양한 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도에 맞게 그리고 항상 가치 있는 지갑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종목 하나로 수익률이 얼마다, 수익금이 얼마다. 롯데지주 수익금 커요.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만족을 하고 혹은 누군가는 기회비용 대비 손해다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무언가가 나오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비중을 키울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롯데지주는 오늘 절반 매도가 진행이 됐고 잔량은 차분하게 또 잘 지켜봅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튼 저희는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잘 해봅시다. 롯데지주로서 현금이 또 한 번 쌓였는데 결국 어제 말씀드렸듯 종목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원하는 구간에 어떻게 다가와 주는지 지켜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차츰차츰 포트폴리오를 다시 2026년용 포트폴리오를 꾸려봅시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